네, 안녕하세요. 바이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네. 제가 이전으로 영상을 언제 올렸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2020년 3월 15일이더라고요. 네, 오늘이 2020년 4월 12일에 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한 3일만 있으면 딱 한 달이 되네요. 네, 그놈의 그 바이러스가 뭔지 저의 일상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줘서 부득이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그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바이러스랑은 일면식도 없었어요. 그냥 파생적으로 발생한 이제 바쁜 일들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어쨌든 이제 복귀했으니 본격적으로 다시 재무팀 파헤치기 시리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재무팀 파헤치기 6-4를 할 차례네요. 재무팀 취준을 위한 시리즈 중에 이제 실무 경험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무 경험을 회사에서 그럼 중요하게 생각하냐부터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실무 경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당연한 거고요. 왜냐면 실무 경험이라도 있으면 이 직원이 왔을 때 처음에 뭐라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실무 경험 자체가 없으면 뭘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재무팀의 신입은 무슨 일을 할까? 네, 그 영상이 있는데 재무팀 파헤치기 세 번째 시리즈네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면 알다시피 처음에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인턴이라도 하고 뭐라도 했다고 하면 뭔가 시켜볼까 하시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 경험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 입사 과정에도 물론 플러스 가산점이 되겠죠. 그렇다면 실무 경험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실무 경험을 크게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일단 인턴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무 관련 단기 알바, 두 번째는 회사 외의 단체나 조직 경험, 그리고 네 번째 스펙이 안 되는 실무 경험,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네, 인턴은 일단 체험형 인턴이랑 전환형 인턴으로 나눕니다. 전환형이라는 건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뽑을 때 애초에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형 인턴이랑 좀 차이가 있죠. 체험형 인턴은 말 그대로 어디 한번 와서 우리 회사를 체험해 보세요. 괜찮은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 회사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턴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대학생 비서단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완전히 내밀하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 회사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회사도 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수한 인력들에게 우리 회사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이렇게 괜찮은 회사예요. 근데 잘 몰랐죠? 한번 와서 체험해봐요. 조직 문화도 되게 좋고 복리후생도 좋고 직원들도 근속연수도 길고 사람들도 되게 좋아요. 이런 거를 아무리 말로 해도 모르니까 한번 와서 봐라. 이런 차원에서 인턴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환형 인턴은 좀 사뭇 분위기가 다른데요. 약간 피 터지는 분위기가 있죠. 아무래도 이거 전환의 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전환율이 100%가 아닌 경우에는 내가 붙거나 쟤가 붙거나 쟤가 떨어져야 내가 붙거나 이런 제로섬의 게임이기 때문에 약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그리고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회사의 인턴직은 사실상 공채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 인턴이라는 제도는 보통 3개월 정도 유지되는데 이 기간을 수습사원 겸 인턴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인턴을 따로 두고 인턴 기간을 거치면 이 사람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봐서 입사를 시키고 입사하고 나서 다시 또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두는 회사도 있어요. 이거는 회사마다 다르니까요. 그건 지원하시면서 그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인턴은 회사의 직무와 문화에 대해서 가장 깊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입사하는 거 빼고요. 일단은 이런 걸 보면 같은 공간에서 밥도 먹고요. 회식도 같이 해요. 그리고 직장인들의 그 희노애락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요. 10시 반쯤엔 이런 분위기구나. 11시 반에는 이런 느낌이구나. 2시 되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퇴근 시간 가까워지니까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치고 빠지는 눈치도 좀 늘고 회사 생활 자체에 대한 기초를 조금은 쌓을 수 있으니까 인턴 경험이 있다면 회사에서 좋아라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두 번째는 바로 실무 관련 단기 알바입니다. 이것에 가장 적합한 예는 바로 연말정산 아르바이트나 종합소득세 신고 아르바이트 정도가 되겠는데요. 근데 종소세 신고 아르바이트는 거의 안 뽑습니다. 왜냐면
지금 세무사 시장 자체에서도 개인 사업자 고객을 유치하는 게 박 터지는 상황인데 알바까지 쓸 상황이 안 된다고 해요. 제 이제 주변에서도 들어보면. 그래서 세무사 사무소에서는 알바를 안 뽑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알바 요거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세무사 사무소에 계시는 그 직원분들이 1년간 각 그 클라이언트, 사업자 고객을 쭉 거래를 팔로우 하시면서 더 잘하기 때문에 사실 알바를 써도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효용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고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럼 연말정산 아르바이트가 하나 남는데 이건 각 회사에서 당분간은 제 생각엔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알바일 것 같아요. 이거 좀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예전에 종로구 설인동에 있는 SK이노베이션 본사에서 연말정산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고신각 사거리에 있는 SK 빌딩 있죠? 제일 큰 거. 네,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건데 이 SK이노베이션, SK가스, SK루브리컨츠, SK에너지 또 뭐 있지? SK 뭐 있지? 아무튼 SK이노베이션이라는 중간 지주회사를 포함하는 그 6개 회사의 그 임원과 직원 3,500명의 연말정산을 제가 알바로 뛰었었는데 회사에 직접 고용된 건 아니고요. 회사가 그 다른 중개하는 회사의 TF팀 구성을 이제 위탁을 해요. 그럼 거기서 교육도 해주고요. 한 달 정도 교육하고 회사 적응도 시켜주고 그러고 한 달 동안 이제 실제로 연말정산 알바를 하게 됩니다. 저는 어쨌든 그 회사에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고 투입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SK이노베이션 등 6개 회사의 연말정산을 위해서 배치된 인원은 10명이 넘었어요. 이 인원들이 한 2-3주 정도 거의 하루 종일 상담 전화를 받아요. 뭐 이거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되냐, 세액공제 되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보는 거죠.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하기에는 조금 예민한 문제들이 있고 또 보안상 직접 가서 보는 게 나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다고 하면 가서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출근은 한 8시 40분, 퇴근은 밤 한 11시 정도로 한 3주 반 정도 실제로 일을 하게 돼요. 이게 보면 되게 다양한 종류 일을 할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전화 상담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이분이 제출하지 않은 서류, 예를 들면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내가 기부금 제출한 그 제출처에 대한 등록증 역할을 하는 고유번호증이라는 걸 가져와야 돼요. 말하자면 영리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죠. 법인도 그렇고. 그런데 비영리, 그러니까 기부금을 받는 것은 거의 대부분 비영리니까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대신에 고유번호증이라는 번호증을 줘요. 번호증이 똑같아요. 앞에 3자리, 중간 2자리, 끝에 5자리 이렇게 똑같아요. 어쨌든 그렇지만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안 내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전화해서 달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데 뭐 없으시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서류가 이건 소득공제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업무를 해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3주간 일을 하게 되면 급여는 제가 봤을 때 기억하기에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50만 원 정도? 좀 못 받았나? 더 받았나? 그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3주 정도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이걸 정규직으로 도저히 굴릴 재간이 없어요. 회사에서. 왜냐면 딱 이때만 인사팀 직원이 이렇게 10몇 명씩 더 필요한 거지 평소에 이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충분히 회사에서 가용하고 있는 인원으로 인사팀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만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수밖에 없고 연말정산 알바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AI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발전이 되면 좀 더 줄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계속 요청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서 아예 없어지지는 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연말정산 알바의 장점은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3주 반 일하고 250 받으면 학생들 치고는 그래도 많이 버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업무가 빡세지고 컨디션이 다들 안 좋아지면 갈등이 한 번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직 사회의 쓴맛을 보지 않은 대학생들이 알바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약간 입씨름을 잘 하시는 그런 이제 실무자 직원분들과 만났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별것 아니고 너무 당연한 그 지적을 한 건데 약간 멘탈 약한 여학생들은 한 번쯤은 거의 웁니다. 자소서 스토리 아주 잘 나오고요. 돈도 생각보다 많이 주고 되게 괜찮은 알바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회계 재무 세무 쪽 이제 공부를 한 취업 준비생은 학교에서 배웠던 이제 세법, 굳이 파고들자면 뭐 소득세, 원천징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진짜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실제로 이렇게 환급이 나오고 실제로 돈을 이렇게 더 내는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학업과 실무를 연결하는 어떤 기승전결의 어떤 스토리를 짜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죠. 이런 부분에 인턴도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인턴은 솔직히 말해서 놀고 먹습니다. 중요하고 뭐 힘든 일은 많이 안 시켜요. 왜냐면 걔가 거기 언제까지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과연 우리 회사에 정규직이 될지 체험형 인턴이라면 얘는 분명히 떠나려고 3개월 뒤에. 그런데
그애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고 뭐 핵심적인 일을 맡기고 막 밤새야 되는 일을 맡기고 그랬다 걔가 실수하거나 들고 나르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질까요? 아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팀장님들이 그 인턴에게는 그 회사의 좋은 느낌, 좋은 이미지만 주고 이렇게 일을 빡세게 시키거나 어떤 실무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간에 빡세게 하는 알바가 업무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가 만약에 인턴만 경험을 하고 실무 어떤 알바를 못했다 그러면 저는 인턴에 대한 장점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면접이든 자기소개서든. 그런데 내가 인턴은 못 해봤는데 실무 경험은 해봤다라고 하면 제가 인턴도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과 기회가 되지 않아서 못했다. 그런데 이런 실무 알바를 통해서 오히려 업무적인 능력, 직무 능력은 더 많이 배양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내 논리, 내 자신감 거의 무너지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순서상으로 보면 인턴을 하는 시기는 보통 3학년 말, 4학년 1학기, 2학기 이때 많이 하니까 보통 4학년 1학기는 끝나야 인턴을 시켜주더라고요. 끝나자마자 바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게 조건으로 달려있는 데도 많고요. 그런데 반해서 알바 같은 경우에는 2학년만 끝나도 트라이얼 해볼 수 있으니까 트라이얼 하셔서 꼭 체험하시고 인턴까지 체험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유의미한 부분이고요. 이제 제가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조직 경험에 대해서 이것도 썰을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썰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어떻게 풀면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 갖고 이야기 많이 하시면 돼요. 근데 많이 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제 간단하게 나는 군대에서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이런 거 아니고 행정병이었다. 그러면 저는 군대에서 많은 것을 배우진 않았지만 조직이 돌아가는 어떤 의사결정의 논리, 의사결정의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각각 개개인이 해야 될 역할, 또 그 개개인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문제 등에 대해서 잘 알게 됐다. 이 정도로 스무스하게 접근을 하는 거죠. 동아리에서 회장했던 거, 학생회에서 회장하고 부회장했던 거 그런 것도 다 비슷한 맥락으로 들어가긴 할 거예요. 물론 이건 제 다음 편인 대외활동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직무랑 연결돼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장을 했다던가 아니면 남들은 다 땅 까고 총 쏘고 훈련하는데 나는 그래도 그 와중에 펜트 잡고 일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걸 지켜볼 수 있었거나 아니면 그걸 받았었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아무 의미 없는 실무 경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편의점 알바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면 편의점 알바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조금 잔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편의점 알바가 하는 걸 그냥 몸 써서 일하는 거랑 다르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스토리가 붙냐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예를 들어서 BGF 리테일 같은 회사를 지원하신다고 하면 편의점 알바는 분명히 중요한 콘텐츠예요. 왜냐면 나는 BGF 리테일에 지원해보기 위해서 그동안 하던 과외를 싹 끊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해봤다. 편의점에서 어떤 품목들이 주로 잘 팔리는지 알고 싶었고 그 품목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잘 팔린지도 궁금했다. 이런 거라면 회사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회사들은 편의점 알바를 한 건 의미가 없어요. 편의점 알바를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회사 이런 곳에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게 제일 나이스하고요. 그런데 이 회사에 직접 고용되지 못하더라도 어떤 실무적인 것을 할 수 있는 TF팀에 가담돼서 거기서 실무적으로 단기간에 꽉 실력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내가 그동안 겪었던 조직 중에서 내가 의사결정을 했던 혹은 의사결정의 중간 라인에 있었던 혹은 의사결정의 라인을 지켜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회사의 앞으로 의사결정에 나는 누가 되지 않은 자신이 있어요. 그 정도 눈치는 있어요 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편의점 알바 이런 거는 안 쓰는 게 낫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약간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빠르게 진행했고 아마 편집할 것도 오늘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 이런 거 또 카톡은 아니죠. 카톡은 제가 안 열었으니까요. 그 쪽지랑 또 댓글로 연락 많이 주셨는데 이번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 역량이 되면 제가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역량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